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공야장 제5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맹무백이 문 자로는 인호이까 자왈 부지야로라 우문한데 자왈 유야는 천승지국의 가사치 기부야언이와 부지 기인야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2번, 3번이 또 있는데요. 첫 번째 맹무백이라는 사람은 당시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의 대부입니다. 대부이고 권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나라에는 삼가라고 불리우는 세 개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요 가는 대부의 넓게는 대부고 대부보다 더 위에 경이라고 하는 재상급의 관직이 있습니다. 이제 경인데 집 위에 가 위에 국이 있고 국 위에 천하가 있습니다. 이제 위라기보다 이게 이제 포함 관계죠. 천하 안에 국들이 있고 국 안에 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는 대부에 소속된 것이라면 국은 제후에게 소속된 것이고 제후국이죠. 제후국이고 요 천하는 이제 천자가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나라라는 제후국에 세 개의 권력가 가문이 있었는데 그게 맹손씨 집안이고 그 다음에 숙손씨 집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손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사람들이 당시 노나라라는 나라를 권력을 분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 개씨 막내 집안이 권력이 한 3분의 2를 장악을 했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나머지를 이제 요 맹손씨와 숙손씨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요 맹손씨 집안의 인물이 맹무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맹손씨나 개손씨나 할 것 없이 당시에 이 공자와 그 제자들, 그 문인 제자들한테 특히 이 제자들한테 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여기에 인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데려가려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를 만나서 제자들을 묻는 거예요. 묻는데 공자는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임금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전횡을 하고 하니까 국정을 전횡을 하니까 공자는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거나 말았거나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한테 지금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관심이 있어서 공자를 만났을 때 이 제자들 중에 자기들이 눈여겨봤던 제자들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제자 자체, 공자의 제자 중에 훌륭한 제자, 학문적으로 훌륭한 제자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안영 같은 제자를 질문을 하고 그래야 됐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맹무백이 질문하는 제자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제자들을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놓고 내가 당신 제자들을 스카웃을 하고 싶은데 어쩌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가 뭐하니까 공자가 관심 있어 하는 인이라는 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로는 인합니까? 이렇게. 자로가 공자 제자 아까 지난번에도 나왔듯이 용맹이 있는 제자거든요. 그리고 실제 군사적으로도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죽음도 전장터에서 죽어요. 이 자로가. 그래서 인하냐고 물으니까 선생님께서 왈 부지 잘 모르겠다 이럽니다. 인한지 어쩐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또 물어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유는 천승의 나라에 군정을 다스리게 할 수 있지만 천승의 나라라는 게 예전에 제가 천승지국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위편에서 이 승이라고 하는 것이 전차예요. 전차. 전쟁에 사용되는 수레, 전차를 세는 대수 한 대 한 대를 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천승 그러면 전차가 1000대가 있는 나라를 천승의 나라라고 하는데 근데 전차가 1000대가 있다.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차가 한 대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려 그러면 사람이 장교급 사람이 3명, 보병이 72명 그래서 총 75명의 군인이 저 전차 한 대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 전차를 끌고 갈 짐승들이 말이나 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군인들 75명이나 되는 군인과 그 전차를 끄는 소나 말이 전장에 나가서 사용할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을 싣고 갈 수레들이 그 뒤에 또 따라 붙어요. 그리고 그 수레들을 끌고 갈 또 소나 말들이 또 있어야 돼요. 그 소나 말들도 먹을 건초, 풀 이런 것들을 또 싣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엄청난 것들이 또 따라 붙어요. 그래서 이 전차 한 대 1승이 전쟁을 수행하려 그러면 약 800가구가 세금을 내야 전차 한 대를 전쟁에서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곱하기 1000이 천승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800가 곱하기 1000의 규모의 나라가 천승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이 자로라는 제자는 천승의 나라에 군사와 관련된 군대와 관련된 일체의 정무를 다스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답을 잘 보시면 신기한 게 뭐냐면 맹무배기가 자로가 인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인한지 아닌지만 대답을 하면 돼요. 공자가. 어째서 인하다든지 어째서 인하지 않다든지 이러면 되는데요. 공자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는 천승의 나라에 군정을 다스리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인한지를 물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진짜 자로가 인한지 아닌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진 인물입니까? 이걸 궁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답해 줄게요. 얘는 이런 애예요. 그런데 인한지는 모르겠어요. 이럽니다. 그러면 맹무배기가 진짜 자로가 인한지가 궁금했으면 아니 그거 말고 인한지 안 하는지를 대답해 주세요. 그래야 되겠잖아요. 근데 더 이상 질문 안 해요.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죠. 구야는 하여하니 있고 이럽니다. 그럼 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구야는 하여하니 있고 자왈 구야는 천실지입과 백승지가에 가사 위지 제야원이와 부지 기인약해라 이렇게 하죠. 구는 염구입니다. 염구라는 제자인데 이 구는 천가구의 읍과 천실지읍이죠. 천실지읍. 그러니까 이제 저 읍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 읍이라는 것은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으면 이 신하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있을 겁니다. 있는데 여기 이제 말단에 있는 이런 신하들은 현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곡식으로 준다고요. 그런데 여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신하들은 임금이 그렇게 현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나라 전체 안에 어느 고을을 이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고을에서 백성들이 이제 사는데 그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줘요. 그러면 이 고위직 신하는 그 세금을 가지고 여기가 말하자면 일종의 영지지요. 영지. 직접 통치를 하는 영지. 영지를 받아서 그 안에서 세금을 걷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을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고을에서 거둔 걸 가지고 먹고 사니까 시급이라고 그래요. 시급이라고도 하고
체읍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 읍이라는 게 이 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대부면 이 대부가 임금을 도와서 국정을 살피면서 이 고을을 직접 다스릴 수가 없지요. 나는 지금 임금 옆에 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이 고을을 다스릴 사람을 둡니다. 여기에다가 대신. 그래서 그 사람을 요 제라고 그래요. 제. 이걸 읍제라고 하죠. 읍제. 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실 규모의 1000가구나 되는 여기에가 1000가구가 살 정도의 그런 고을과 백승지가 요 아까 천승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그 가문이 자체적으로 이 정도의 그 군대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영토와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 가문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총책임자가 되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걸 맡기면 잘할 거다 그거예요. 염구는. 그렇지만 그가 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궁금한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인한지는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인을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당초 인한지 안 한지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적야는 하여하니 있고 이렇게. 그러자 자왈 적야는 속대 입어 조하야 가사여 빈객 언야언이와 부지 기인약해라 그랬습니다. 적이라는 사람은 이제 공서적이라는 인물인데 공서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서적은 예복을 입고 속대 띠를 묶는다 이랬습니다. 띠를 묶는다가 뭐냐면 저 띠라고 하는 것이 그 예복을 차려 입을 때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하는 것이 띠입니다. 그리고 그 띠 중에서도 큰 띠는 그 관직을 상징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막 실제 띠처럼 이렇게 이제 둘렀는데 조선시대 관복 같은 거 보시면 관복에 이렇게 딱딱한 걸로 이렇게 관복 위에다가 하는데 그게 실제 띠가 아니고 그냥 장식품처럼 이렇게 걸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주 옛날에는 그게 실제 띠처럼 이제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나중에 와서는 이제 그런 띠가 안에 옷에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띠가 실제 이제 사용이 안 되는데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라 그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띠를 묶는다는 것이 예복을 갖춰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속대 띠를 묶다. 그래서 예복을 갖춰 입고 조정에 서서 빈객을 맞이하게 할 수는 있지만 빈객과 더불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빈객과 더불어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했어요. 요 빈객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외국 사절들을 말합니다. 조정에 서서 찾아오는 빈객과 더불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외국 사절을 맞이하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업무를 담당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서적이라는 제자는 외교나 의전이나 이런 데 일가견이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가 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 공야장 7장은 공야장 5편 7장은 이제 공자 제자 3명 이제 초기 제자들인데 이 3명에 대한 맹무백의 질문과 공자의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장을 읽으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권력자들이 공자 제자들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 근데 질문을 인하냐고 질문을 했지만 사실 애당초 인한지에 대해서 관심 없었고 이제 그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질문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그런 맹무백하고 공자가 이 제자들이 인한지 안 한지를 논하는 건 애당초 번지수가 틀린 거라서 공자가 그냥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제 피하고 그 사람들의 이제 능력을 이야기를 해 준 것이죠. 자, 그다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8장이 아주 재밌는 장인데 자위 자공활 여여회야로 여여모야로 수규오 대왈 사야 하감 망모리 있고 모야는 문일이 지십하고 사야는 문일이 지하노이다 이랬습니다. 요 회는 안회입니다. 안회이고 성이 안씨고 이름이 회고 그분의 자를 따서 우리가 안연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자공이 나오는데 선생님께서 자공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와 안회 중에 누가 더 나으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그러면 자공이라는 제자가 그 일종의 직업병이랄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공이 큰 상단을 경영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인의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품평하기를 좋아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가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유명한 과유불급, 지나치고 모자람은 같다 하는 것이 이 자공과 공자의 문답 속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A라는 제자와 B라는 제자 중에 누가 나으냐고 물으니까 A는 지나쳐서 문제고 B는 모자라서 문제라고 공자가 답을 해주니까 그러면 지나친 A가 모자란 B보다 나으냐고 자공이 다시 물었고 그때 공자가 지나침이 모자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나친 거나 모자란 거나 그 적정하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과유불급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품평을 하기를 좋아하니까 공자가 자공한테 물은 거예요. 너하고 그러면 안연하고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그러자 자공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회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안연을. 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압니다. 문일이 지십. 안연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근데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압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안연을 바라나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안연보다 훨씬 못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문일이 지십하고 문일이 지를 놓고 보니까 문일이 지가 문일이 지십보다 한참 못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문일이 지가 결코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게 원체 뛰어나다고 보이니까 그런 것이지 문일이 지가 하나를 들었는데 둘을 한다가 그게 보통이 아닌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자공이 선생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통은 선생님에게 자기를 한껏 낮춰서 얘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한껏 낮춰서 얘기한 것이 하나를 들어서 둘을 한다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자공의 프라이드를 볼 수 있어요.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공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감히 안연을 바라보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저는 하나를 듣고 하나를 압니다. 혹은 하나를 들어도 그 하나를 다 모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를 듣고 그 하나 이외에 더해서 또 하나를 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게 자기를 한껏 낮춰서 표현한 거라면 자공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부심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공자가 자공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이 자공은 똑똑한 제자라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야말로 자타.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자는 잘한다가 아니라 제자 자신도 자공 자신도 자기가 잘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자는 좀 눌러줘야 된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차고 넘치니까. 그게 이제
옛날 교육 방식에서 이야기하자면 넘쳤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만감, 자존감이 지나쳐서 자만심이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것들을 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 아니면 자공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한 거고, 자공 스스로 이 얘기를 하라고 어쩌면 공자는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공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공이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자의 그 다음 말이 이제 나오는데, 그 자공의 방금 이야기를 듣고 자왈 불여야 아니라 오여여에 불여야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자공의 말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불여야 못하지. 그러니까 요 불여야, 요 불여라는 게 회만 갖지 못하다입니다. 회와 같지 못하다. 그러니까 회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못하지. 나는 네가 그보다 못함을 인정한다. 나는 요 여자가 허여하다라는, 허락하다라는 의미의 허여하다의 여로 보고, 나는 허여한다. 여의 불여, 너의 갖지 못함을, 네가 안회보다 못함을 내가 허여한다, 인정한다, 허락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공 보고 네가 아내보다 못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한 걸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걸 그냥 참고로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못하지 불여야 아니라 해놓고 오여여의 불여야, 그러면 오여여의 불여야가 아니라 오요의가 없고 오여여 불여야. 그러면 나와 너 모두 그보다 못하다. 나와 요게가 허여하다가 아니라 뭐뭐와라는 접속어가 되는 것이죠. 나와 너, 나와 네가 그보다 안회보다 못하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공자 선생님 자신이 아내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공이 아내보다 못하다는 것이 상처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 걔가 원체 뛰어나. 나도 걔보다 못해. 걔가 나보다 나아. 이런 식이 되면 자공이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 상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자공이 그렇게 표현, 하나를 알고 열을 안다에 대해서 하나를 듣고 둘을 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공자가 너하고 안현 중에 누가 낫냐라고 질문한 의도는 충족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상처를 안 나게 해줘야죠. 내가 나하고 너 모두 걔만 못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공자 자신이 안현보다 못하다고 말했다고 읽고 싶지가 않았을 거예요. 전통시대 학자들이. 그래서 아마 내가 너의 걔만 못함을 인정한다. 이러면 이거는 자공을 한 번 더, 속된 말로 하자면 한 번 더 죽이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네가 못하는 걸 내가 인정해.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교육적인 의미가 있겠는가 싶은 거죠. 요것은 제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여 주침 이언을 자왈 후목은 불가조야며 분토지장은 불가오야니 어여여의 하주리요,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제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제여가 어느 날 낮잠을 잤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흙으로 쌓은 담장은 흙손질을 할 수가 없다. 제여에 대해 어찌 꾸짖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요 흙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분토인데, 이 분토는 버글버글한 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찰기가 다 빠진 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여가 낮잠을 잤는데 선생님께서 낮잠을 잔 제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썩은 나무는 조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목수가 있고 조각을 하는 목수가 있고 조각을 할 나무가 즉 목재죠. 목재가 있고 여기에 조각이라는 행위가 이제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수가 여기 말에는 안 나왔지만 생략이 된 게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목수라도 나무 자체가 썩었으면 이 훌륭한 목수의 훌륭한 조각 솜씨를 이 나무에다가는 입힐 수 없다 그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이 나무가. 썩은 나무는 조각을 할 수 없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또 썩은 흙으로 쌓은 담장은 흙손질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이제 이번에는 미장이 되겠죠. 미장장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담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흙손질이라는 미장하는 그 행위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럼 이 미장장이가 담을 정말 이렇게 반듯하게 예쁘게 미장을 하는 그런 장인입니다. 근데 이 담이 새 흙으로 흙을 바르려면 이 담이 그 새 흙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담 자체가 부석부석한 버글버글한 그런 흙이면 아무리 이 사람의 흙손질이 좋아도 흙을 갖다 붙이면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흙손질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있고 여기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르침이 있죠. 아무리 선생님이 훌륭해도 제자 자신이 그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면 이거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말은 지금 요 밑에 말은 빠져 있지만 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게 요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그런 겁니다. 낮잠을 자는 제여한테 내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한들 제자 자신이 저런 식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저러면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냐. 이런 제여에 대해서 어찌 꾸짖겠는가. 쟤한테 꾸짖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게. 말도 안 들을 텐데.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인데 이 장면에서 이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제여가 낮잠을 잤다고 했는데 낮잠 잔 걸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막 썩은 흙이니 막 썩은 나무니 막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실 일인가 이제 이렇게 우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옛날 사람들한테는 낮잠 잔다는 게 어쩌면 그렇게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렇게 꾸중을 들을 만한 일이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 테지만 지금 우리들의 감각으로는 저게 낮잠 좀 잤다고 저렇게까지 꾸중을 하실 일인가 이렇게 이제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낮잠을 잤다는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왜 제여한테 이렇게 심하게 꾸중을 하는가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 사당의 신주를 모시는 나무 그 나무가 밤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밤나무가 백성들한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전율이라는 율자에 밤나무를 쓴 것이라고 제여가 대답을 한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선생님 공자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제여한테 이렇게 심하게 하시는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 9장 이야기하고 결부가 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